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방금 국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일단 하면서 안철수가 불루를 삼켰고 김기현은 사실상 패배했으며 강성 지도부, 악성 강성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준석계가 전멸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안철수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낙담하지 말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고TV도 이런 김기현 체제 가지고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나 유승민 등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들을 위해서 앞으로 방송 진행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안철수가 약 2만 표 정도만 더 가져왔었더라면은 결선에 올라가는 것인데, 안철수가 아직까지 국힘 내부에서 건착하지 못한 관계로 확실한 윤석열을 회방하는 것으로 낙이 찍혀서 비주류로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안철수와 유승민 등 이준석은 빼고 그들의 언행과 행보에 따라서 고고TV는 중도 확장과 보수 개혁을 위해서 견마지루를 앞으로 다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안철수가 2위로 한 30% 내 25%에서 30% 정도로 2위로 진출할 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고 윤석열의 횡폭적인 전횡이 너무 강했고 또 당원들은 겁을 먹었으며 이제 임기 10개월을 지난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김기현을 찍었다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은 제가 안철수를 밀면서 말씀드린 게 이준석이는 자기의 정치적 재기와 존재감을 위해서 안철수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응? 못 먹어도 감을 찔러고 해방꾼으로 등장했다. 이준석께는 전멸을 할 것이다. 이준석 때문에 이런 방송을 드렸는데요. 이준석이가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결선은 안철수가 가고 당연히 결선에서 안철수가 승리하는 코스였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고고TV는 여전히 지금 이준석이가 까부로 대고 안철수를 조롱하고 또 강성 우파들 김기현계나 윤석열 또는 윤석열계를 조롱하면서 당원들이 김기현 쪽으로 결집하는 기세를 몰아준 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안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김기현이가 52.9%, 안철수가 23.4%, 천하람이 15%, 황교안이가 8.7%를 얻었는데 그대로 일반 여론조사나 국힘 여론조사와 같은 순서대로 나왔죠. 그런데 이준석 걔는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천하람이 27, 8%로 2위로 안철수를 꺾고 올라갈 것이며 또 허나와 김용태가 최고위원에 다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거짓과 사술로서 이번 국힘 전당대회 한 달 반을 회방 넣으면서 관통했다는 거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응? 천하람이 15%는 굉장히 많이 얻은 겁니다. 천하람은 확실한 비윤 또는 반윤핵관을 기치로 안철수의 양비론을 허물고 15%의 약진을 했으나 결국에는 안철수의 상승을 막고 안철수의 바지끝댕이를 잡고 안철수를 끌어내렸다는 것이죠. 한 달 반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준석의 전략은 성공했고 이준석은 국힘 내부에 남아서 반윤으로서 일부 덩어리로서 또 정치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준석은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천하람이라는 뭣도 모르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이준석의 코치하에서 이만큼 왔으나 결국은 김기현을 당선시키는 꼴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회한이 들어요. 안철수가 이걸 못 막을 능력이 없었다는 게. 이준석과 천하람이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바지끄댕이를 잡고 당신만은 당선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달려들지게 이거 하나 돌파 못한 게 저는 그게 대단히 회한이 와요. 천하람과 이준석의 등장으로 뻔한 당대표 선거가 아주 혼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김기현 쪽으로 몰표가 들어갔다. 강성 우파들이나 일반 보수들이 김기현 쪽으로 몰표가 들어가서 김기현이가 신성을 했다. 이런 결과예요. 즉 안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준석과 떼거리들은 노력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최고위원으로 가면 이준석계가 전멸을 하죠. 김재원 1등, 김병민 2등, 조수진 3등, 태용호 4등. 그 다음에 김용태, 허은하는 꼴등이죠. 정미경이 꼴등인데 사실상. 김용태, 허은하는 낙마했죠. 얘네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030표가 17%요. 40대까지 하면 30%가 되니 자기들이 1인당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회 20% 이상의 득표율로 둘 다 진출시킬 것이다 했으나 그것은 몽상에 불과했죠. 김영태 허은하 또는 이준석의 반로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병민은 김재원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김병민, 조수진, 태용호 이런 강성 우파들이 대표 최고위원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죠. 최고위원으로. 이것도 이준석의 실책이고, 지 애들을 올리다가, 대표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강성 우파의 결집으로 강성 우파 지도부가, 구성이 됐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김용태 정도 하나는 올라갔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철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결국은,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모두 강성 우파로 올라가게 만든 게 이준석의 사설이었고, 그죠? 이준석의 아주 집요한 안철수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된 거죠. 또 청년 최고위원은 아주 압도적으로 장예찬이란 그 빈 깡통 쌈마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번에 그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저는 안철수가 결선에 올라가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데 이준석에 의해서 꼴통 강성 우파들만 전부 다 지도부에 입성을 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준석 포비아로 치러지는 투표였기 때문에, 선거였기 때문에 이준석이 등장하면 안 됐어요. 합리적 보수들도 이준석이 지금 자꾸 저러니까 김기현 쪽으로 가자, 꼴통들을 뽑자,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달 말을 보면서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은 그 김기현만 연호하고 깡통 보수, 꼴통 보수만 연호하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좌파 중도 유튜버나 인터넷이나 또는 평론가들, 시사평론에서는 이준석의 정치적 존재감, 천하람의 2위 진출, 또 이준석의 개혁, 이준석의 정치적인 부상만 다뤘는데 천하람의 부상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준석 하나한테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는지 그 최대의 피해자가 안철수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고티버이가. 그러면은 이 결과가 개혁적이고 좋다. 이준석이 개혁적이라 그럽시다. 개혁 보수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나 또는 중도 보수들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고 완벽하게 비주류로 지금 던져준 순간이죠.
한 명도 진입 못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이 당대표 선거는 이준석 포비아, 이준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준석과 같은 지도부를 입성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당원들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당원 100%를 한 거고, 여기서 이준석이 설치는 바람에 안철수마저 날아간 꼴이다. 자, 이것이 과연 정상제도인가? 정상지도부의 구성인가? 그렇지 않다. 김기현의 존재감을 미약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중도 또는 중도 보수나 또는 합리적인 보수들은 한없이 김기현을 의심하고 김기현의 능력을 깔보며 국힘을 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김기현이 오늘 그 취임사에서 국민의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만세 이러는 거 보면 그 자체가 깡통이고 철학이 없는 것이죠. 응? 그 당대표가 뭔데 기껏 가까스로 52%를 얻어가지고 가까스로 신생을 한 거에 감격하며 흥분을 못 감추는 그런 쫄보를 갖다가 대한민국 여당의 리더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참사다. 응? 당내를 이제부터 추설해야 되며, 뭐 한교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준석 떼거리들은 또 지들이 정치적인 존재감 살기 위해서 그냥 공격을 할 것이고, 윤석열과 김기현을, 또 안철수는 비주류로서 또 말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없이 윤석열 정권을 초기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당원들은 52%를 줘서 사실상 패배인 승리를 김기현한테 안겼기 때문에 그들은 김기현을 잘하나 못하나 보자. 언제나 지켜볼 것이고 최약체의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다. 응? 그리고 친윤 비윤 갈등이 또 들어갈 것이며 여기서 선두로 누가 서느냐. 이제 비윤의 주류로서 안철수가 설 수가 있겠죠. 25%를 얻었으니까 24%를. 그죠?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나 수도권이나 총선 승리를 김기현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윤석열의 개인 플레이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응? 이제야말로 시험대에 올라갔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응?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오전까지도 아슬아슬하게 김기현이가 과반 득표를 달성할 것이다 하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 맞아떨어졌는데 고거TV는 안 믿었어요. 고거TV는 제 판단과 분석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52.9% 53%면은 사실상 패배죠. 아니 윤석열이라는 놈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궐기에서 달려들었고 또 국힘 내부고 당협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은 그냥 바닥까지 흩어가면서 거의 부정선거를 해서 박박 끌고 모아서 한 게 겨우 53%면은 당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반대가 47%라면은 이게 정상적인 지지도인가를 보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리고 김기현을 안 찍은 당원들은 이건 실패죠. 사실상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실패죠. 김기현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당원들이 47%를 갖다가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민심을 추스릴 거야? 민심 추스리기 전에 어떻게 당심을 추스릴 거냐 말이죠. 응? 안철수 지지자들 분들께서는 그래도 23, 4% 얻어서 안철수가 비주류에 선두했었다는 걸 위안을 삼으시고 안철수 쪽으로 더 결집을 하셔서 전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고거TV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